습니다. 검찰이 내일 오후 2시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는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일단 오늘은 조사가 계속되고 내일 긴급체포 시한이 내일 자정까지니까요.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순실 씨는 대체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차은택 씨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차은택 씨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었는데 중국에 있다라고 검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귀국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법률가 최진영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는 것은 혐의 입증이 상당 부분 돼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이었죠. 검찰이 청와대에 가서 안종범 전 수석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었고, 네. 그리고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안종범 전 수석의 통화 기록, 이메일까지 이미 수사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물적인 증거는 이미 상당 부분 확인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불렀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무슨 혐의로 불렀는가 이게 문제가 되고, 네. 과연 그러면은 그 최순실 씨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긴급 체포 내지는 구속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앞으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추측컨대는 이른바 지금 나오는 것은 혐의가 상당 부분 혐의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 이른바 제3자 뇌물공여죄, 한마디로 SK를 비롯해서 대기업에 전화를 해서 압력을 넣어서 그 돈이 결국 재단을 통해서 이 최순실 씨로 가게 했다는 그런 것을 주도했다는 그런 혐의와 함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른바 형법상의 강요 내지는 권리행사 방해죄,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것이 보면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권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네. 돈을 낼 의사가 없는 사람한테 만약에 그 돈을 안 내면은 어떠한 위해를 줄 것 같이 얘기를 해서 그 돈을 기부하게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 뇌물공여죄 내지는 말씀드린 대로 형법상 강요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밝히는가에 따라서 네. 죄명 같은 것도 조금 더 특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3자 뇌물공여죄라는 것이 사실 생소하기도 하고 형량이 굉장히 무겁다고 하는데 그걸 좀만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3자 뇌물 제공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적용되고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법정형이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형법에도 있습니다만 일단 거기에 뇌물로 제공되고 뇌물로 받은 그 액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결국은 특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이군요. 네, 제3자 뇌물공여. 그렇습니다. 제3자한테 뇌물을 주게 했다 뭐 그런 뜻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뇌물죄로 간다면은 이제 그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이 네. 뇌물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 등이고 네, 또 뇌물을 준 사람들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이제 증례죄가 성립을 하는데,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이제 수뢰 즉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이제 뇌물이 건네지도록 이제 행사한 거죠. 압력을 네. 행사했을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는 범죄가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부연을 한다고 하면은 그 금액이 적다고 하면은 이른바 형법상 뇌물죄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제 모금했다고 혐의를 받는 액수가 773억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 형법이 아니고 3천만 원 이상 된다고 하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수뢰 내진 제3자 뇌물 공여가 되는데요. 1억 원 이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기징역 내지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 부분이 제3자 뇌물 공여로 인정된다고 하면은 형법이 아닌 특가법상의 제3자 뇌물 공여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무기 내지 10년 이상의 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된다고 하면은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이었고 국회의원도 했었고 청와대 경제수석을 5월까지 했다가 그 뒤에 5월에 정책조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겨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수석비서관들 중에서도 핵심 수석비서관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피의자로 소환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긴급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첫 번째 소환 조사에서 이루어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조금 전 검찰 브리핑에서 최순실 씨는 구속영장을 내일 청구한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긴급 체포를 했을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석방해야 되고요. 예. 또 영장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이제 기각됐을 경우에 발부받지 못했을 경우에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법 규정이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또한 긴급 체포했을 경우에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48시간 후에 해라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오히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해라라는 규정이 있고 다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최대한 48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최순실 씨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점 중에서 이제 어떤 혐의점은 좀 증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죄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48시간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영장 발부될 가능성을 높인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48시간이 검찰에 주어진 맥시멈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동안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시다시피 어제 새벽 밤 11시 57분에 이제 긴급 체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네. 내일 밤 자정까지인 것이죠. 시간이 있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형사 8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국정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것들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네네. 또 특수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 기록물 관리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첨단범죄수사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JTBC에서 보도한 태블릿 PC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범죄와의 관련성을 지금 보면은 거의 종전에 있었던 대검 중수부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검사 네. 20명 이상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붙고 있는데 여러 언론에 나오는 것은 한 10명, 10개 이상의 죄명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지금 이틀 내에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국정농단과 관련된 국가 기밀 같은 것들이 누출된지 여부 그리고 또 이른바 돈 문제와 관련해서 774억이 어떤 식으로 조성되어서 나왔고 그것이 최순실 씨한테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아마 그 두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하고 일정 부분 소명이 된다고 하면은 예. 아마 그걸 해서 내일까지는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과연 검찰이 그걸로 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지가 하나의 관건이고 네네.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에는 원칙적으로는 10일 동안 구속 상태의 수사를 받을 수 있고 1차에 한해서 10일 더 연장을 해서 최대 20일 정도 수사를 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만약에 재판에 넘기는 것을 구속한 다음에 10일 내에 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지 여부 그리고 또 앞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것이 구속영장을 1차, 2차 이렇게 계속 연장될지 그런 부분도 한 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최대 시한이 연장할 수 있는 게 20일까지. 20일입니다. 그럼 20일 지나면은 신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20일 내로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야 되는 것이죠. 기소를 해야 이른바 되는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20일 이내에 기소를 못한다고 하면은 네. 결국 석방을 해야 되는데 예. 만약에 실무상 어떻게 되냐 하면은 구속 기간이 최대한 끝난다고 하면은 수사했는 부분의 일부라도 해서 그것을 재판에 넘기고 네. 그 이후에 이미 아직까지 수사를 못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기사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최순실 씨는 혐의는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셨겠지만 이제 검찰에 출두하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내용과 달리 실제로 검찰 조사에 임할 때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즉 범죄 사실은 없다 이렇게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순실 씨도 이제 자백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또한 본인의 어떤 방어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최순실 씨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기타 다른 그런 관련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볼 때 상당 부분 범죄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계속 부인하다가 나중에 이제 인정이 되는 것보다도 정말 하루 빨리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진솔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 이렇게 정말 최초에 이렇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국가적인 위기와 혼란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데 인정을 본인이 진술을 시인을 안 하면은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형량 만약에 유죄라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유죄라고 가정한다면은 이제 그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얼마나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였는지 그리고 또 자백하였는지 여부가 될 텐데요. 네. 끝까지 이제 그 무죄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 역시 형량 산정에 굉장히 중요하게 감안될 것입니다. 네. 지금 심리 상태는 뭐 기자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다라고 검찰에서 얘기한 모양이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출두하기 전 같은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기는 상당히 심장이 약하고 심장에 문제가 있고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검찰이 저녁을 식사하는데 곰탕을 시켰더니만 한 그릇 답이 없고 또 수사받기에 어려운 그런 그 건강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이른바 상당 부분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진술이 부인을 하긴 합니다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이 부분을 본인이 죄를 부인을 했을 때는 결국은 어떻게 수사가 실부상으로 이루어지나 하면은 지금 압수수색했는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그것이 다른 것을 댔을 때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백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참고인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른바 고영태 씨라든가 이미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진술과 본인의 진술이 이렇게 엇갈리는 반면에 객관적 진술은 참고인 진술과 일치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들이대면서 진술을 번복하여서 자백하게 하는 그것들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인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최순실 씨뿐만 아니고 각종 참고인들 고영태 씨를 비롯해서 WK라든가 K미르 재단, K스포츠단, 그 재단에 있던 관계자들과 대질 수사를 통해서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얼굴을 보고 할 경우에는 예. 사실 그것을 계속 그 본인의 거짓말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 검사들이 노련하게 어떻게 해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가 그분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종범 수석이 내일 오후 2시에 소환되니까요. 안종범 수석하고 전 수석하고 최순실 씨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예정대로 아마도 일정이 조율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이제 그 내일 이제 출두하기로 다 이제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게 예정대로 출석을 한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이제 그 대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는 본인은 뭐 최순실 씨를 잘 모른다. 그리고 또 재단에 관해서 아는 바 없다, 관여한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다른 관련자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일관되게 안종범 수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안종범 수석과 만났다. 통화했다. 재단 관련돼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했다. 여러 차례 방문하고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가 지금 최순실 씨가 끝까지 정말 이 현 정권과의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고 한다면 네. 실질적으로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청와대의 어떤 그 명을 받아서 또는 청와대를 대표해서 또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자금을 모금했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수석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따라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을 딱 앉혀놓고 서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네. 글쎄요, 둘이 어떻게 해가지고 같이 위기를 모면하고 말을 맞춰가지고 이제 사실을 가릴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최순실 씨는 서울구치소 보통 이런 거물들이 많이 주로 그쪽으로 가고 지금 독방에 있는 건가요? 실제로 지금 사실 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 한국에서 살 때는 본인의 집 근처에 있는 100평이 되는 그 오피스텔에서 월 1,000만 원의 월세에 의해서 살았다라고 하는데 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2평이 채 안 되는 독방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정말 인생의 정말 씁쓸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독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이른바 부패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범죄 사범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심신을 안정시키고 하는 그 취지에서 여러 명이 있는 데가 아닌 독방에 놓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한 1.9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작은 TV 그리고 또 관물대, 화장실이 있고 요즘 춥기 때문에 밑바닥이 온돌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저녁 8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되고 또 네. 원칙적으로 외부에서는 그 물품을 들어갈 수 없는 반면에 영치금 같은 건 넣어줄 수 있지만 네. 뭐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사치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기 내에서는 본인이 직접
식기까지 세척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예. 본인도 있으면서 정말 마음감이 교차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원칙은 이제 그 독거 수용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그 구치소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법 규정에 반해서 혼거 수용 또 여러 명이 그 수용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되고 있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제 독거 수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렇습니다. 독거실 부족 등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등등의 그 독거 수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예. 이번 사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변호인 접견은 저 상태에서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서도 검찰에 요청을 해서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조사실 옆에 있는 방에 가서 변호인과 접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 8부 그리고 특수부 첨단범죄수사부가 돌아가면서 여러 명이 지금 한 사람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지금 옆에 이경재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두세 분의 변호인들이 수사에 참여를 하면서 있다고 하는데 결국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언을 원래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변호인 수사 참여에 관한 검찰 규정에 보면은 옆에 참여만 하지 검찰이 우리 미국 영화에 보면은 변호인이 옆에 있으면서 피의자가 물어보고 답변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예컨대 이제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윽박지르거나 그런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를 하는지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볼 수만 있도록 그렇게 예. 규정이 돼 있는데 네네. 실무를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잘 기억이 안 나고 할 때는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얘기를 정리를 하고 또 옆에서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들어오면서 관련되는 자료가 있는데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은 변호인과 같이 서류를 보면서 네. 여긴 이렇네요 해서 답변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우를 거친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수사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예. 차은택 씨에 대해서 조금 전 검찰이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았었는데 아마 중국에 뭐 뮤직비디오 찍으러 간다고 했으니까 거기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였는데 중국에 있는 건 확인이 된 모양이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여러 관련자들이 이제 생각보다 뭐 예상 외로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입국을 해가지고 다 이제 조사가 진행됐는데 유일하게 지금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 행방조차 이제 묘연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국에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언제쯤 다른 그런 관련자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입국을 할 것인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입국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다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더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서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아마도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검찰도 차은택 씨와 어떤 연결을 하고 연락을 하면서 최대한 빨리 입국을 하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됩니다. 네. 귀국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관련된 회사들 세 군데 압수수색했고 늘품체조 만들었다는 그 회사도 압수수색을 했고 자 화면 좀 보시죠. 들어오게 되면요. 차은택 씨 들어오게 되면 어디부터 제일 먼저 뭐부터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본인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만 네. 다른 참고인이라든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증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 들어올지에 대해서 조율도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 혐의와 관련되는 물증을 지금 굉장히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본인이 앞에서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인 회사로 어떤 자금을 사건 같은 이와 같은 행사 같은 것들을 몰아주기를 해서 돈을 이른바 자리를 두고 뒤로는 치부를 했는가 하는 그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문화체육부 같은 경우에 각종 인사 개입 의혹 같은 것도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드린 대로 인사 개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위계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내지는 외부적으로 해서 부당하게 영향을 미쳐서 자기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자기 관련 회사에 어떤 돈을 수억 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품 체조와 관련해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억대의 어떤 그런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 아마 지금 단순히 그 사건뿐만 아니고 그 이외에도 상당 부분 본인이 기획했던 행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참여까지 하는 식으로 해서 상당 부분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봤다라고 하면은 네. 그런 부분 또한
제3자 뇌물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 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 늘품 체조를 같이 제작했던 것으로 알려진 정아름 씨가 오늘 YTN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잠깐 그 발언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개 이제 시연하는 날 네.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때 네, 네. 뭐 당황스럽지는 않았나요? 현장에서 사실은 전 처음 뵙고 처음 그 뵙고. 이전까지는 그냥 그런 정도였어요.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다고. 맞구나 이거였고 내가 하는 역할은 그냥 이 체조 만들고 보여주는 역할. 네. 저는 납품자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 가장 최말단에 있는 납품자로서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그런 과정이었죠. 그 차은택 씨가 우리 정아름 씨한테 뭐 보낸 문자 네. 메시지가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저거는 제가 어저께 하는 아, 거예요. 어저께요. 왜냐하면 제가 막 그런 안 좋은 말들을 막 이렇게 했을 때 답장이 없다가 어제 답장이 아, 그러면 지금 왔던 차은택 거예요. 씨가 어디 지금 중국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저는 국내에 모르겠어요. 있나요? 저는 11월 26일 훨씬 그 이전부터 그럼 지금 전화상으로는 좀 이렇게 계속 연락이 되나 보죠? 아니요, 저는 연락을 저게 제가 처음 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직접 컨택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컴플레인이나 이런 거는 그 당시 같이 일하던 직원한테 했었어요. 일각에서는 좀 따라하기도 힘든 네네네. 이런 체조가 과연 국민 체조의 네네네. 어떤 내용으로서 맞느냐 이런 지금 네. 의혹들이 나오고 네네네. 있거든요. 11월 26일 날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게 뭐 체조냐, 뭐 왜 제가 저걸 만드냐, 뭐 기타 등등. 문체부 쪽이 저한테 얘기했던 거는 네. 제가 먼저 제안한 걸로 얘기하지 않으면 얘기가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가 제안한 걸로 얘기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랬어요. 아니 그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네,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 문자 그 차은택 씨한테서 받은 문자에 보니까 제가 미약한 존재라서 이런 그 문구를 언뜻 받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본인이 주장하는 거는 마치 최순실 씨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언론에 인터뷰했는 것이나 마찬가지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이 진짜 미약한 존재였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세간의 의혹처럼 정말 본인의 차은택 사단이라고 할 만큼 문화체육부의 황태자로서 군림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빨리 들어와서 진실을 밝혀줄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참 문화체육계뿐 아니라 여러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그 최순실 씨 관련된 사람들이 다 너무나 이제 많은 그런 그 이권을 지금 누린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경우에 항상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역 없는 수사, 또 권력의 눈치 보지 않는 수사. 어느 사건보다 이번 사건에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법률가 최진영 손소 변호사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